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에 연두색 새싹들이 보이죠? 어, 저는 초록색보다 이런 연두색 새싹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 섬에 있듯이 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환호하고 열광하는 요즘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는 요즘 선거 전에 자꾸 우파 쪽에서 중도 보수란 말을 하지 말고 중도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중도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 개인적인 불만이 뭔 영향을 주겠냐마는 그래도 이 중도 파리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게 항상 의심스러웠고요. 그 중에 가장 중도를 외치는 김종인 씨라든지 또 저 누구지 뭐 진중권 씨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태섭 또 유성민 같은 이런 사람들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꾸 중도라고 하는데 민주라는 것 자체의 단어는 통치 체제의 그 정치 단어지 경제적인 용어로는 저는 해당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통치적 체제의 단어를 경제에 끌어다 붙여가지고 경제 민주화라 하면서 자꾸 중도를 강조하는데 그거 경제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선동적인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어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지 않나. 실제적인 것은 현실에서는 좀 우스운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도파리 하는 사람들 진짜 저는 솔직히 좀 꼴보기 싫거든요. 그럼 만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중도를 택했으면 지금 이 우리나라 남아 있겠습니까? 만일 김구, 뭐 조봉암, 어, 뭐 김규식 이런 사람들입니까? 어, 이런 사람들처럼 여운형 이런 사람들처럼 사회주의 즉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사회주의 이 좌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정부를 수립했다면 지금 이 우리나라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허울 좋은 그 중도에 그 스탈린을 등에 업은 저 김일성들이 얼마나 쉽게 파고 들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우리나라는 북한에 넘어가고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저는 현재 우리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반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피땀 어린 그 산업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대통령은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자신이 했다기보다는 전두환 대통령이 등용한 인사들이 경제 정책을 너무나 잘 이끌었기 때문에 연 10%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룩한 산업화의 꽃을 활짝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 씨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당시 서성환 경제부총리입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 이끌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물론 그 두 분이 아웅산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88 올림픽을 계기로 완전 비약적으로 더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여러 책에서 많이 주장을 했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스스로 깨우친 건 아니지만 그 경제 성장의 숫자가 다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간과하는 듯 합니다. 무시하는 듯 합니다. 만일 그때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물론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당시 오일 쇼크도 지났고 저유가 이런 것 등이 굉장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 정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과 우리 국민들의 삶도 천차만별이고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에도 있듯이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 중도라는 그런, 자유에는 중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섬에도 있듯이. 좌우가 뭐냐고, 저도 뭐 좌우에 대해서 정확한 꼭 찍어가지고 뭐가 좌고 우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우리나라 좌우는 다른 나라의 좌우익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우파들은 조금 다른 나라의 우익들하고 어떤 면에서 같은 성격이 아닌가 보는데, 우리나라 좌는 조금 변종된 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좌익들은 진보도 아닙니다. 저들이 왜 진보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우파 인사들에서 까딱하면 저런 사람들은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우파에는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라는 건 나치 시대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전체주의적 평화를 깨뜨리는 전체주의적인 획일적인 체제를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권을 보통 또 그런 성향을 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우파들, 자유우파들 그런 분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사람들이
우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한 번씩 거구몰이로 해가지고 매도하고 매장하려 하는데, 거기에 우파라는 사람들도 한 번씩 넘어가서 진정한 우파에게 뭐 거구라고 비하시키고 모독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진정한 진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온 데는 정말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나. 뭐 6.25가 아니더라도요, 그죠? 어제는 뭐 제주도 4.3 사태 일어난 지 뭐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그 4.3 사태 일어날 때도 그 남로당이 일으킨 거잖아요. 남로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켰고, 그 일으킨 남로당 가해자들을 지금 희생자라면서 지금 추모하고, 그런 사람들 후손들에게 또 보상금을 막대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 웃기는 세상이겠죠. 너무나 웃기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얼마 안 가면 또 6.25 전번까지도 숭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정권은 간첩, 진짜 간첩보다 더 나쁜 간첩 짓을 하는 정권이라, 그것도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누리는 자유 절대 공짜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걸 지켰는데, 특히 6.25 때 저 이국에서 저 얼굴도 모르는,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유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자유를 파괴한 가해자들을 미화시키고 보상금을 준다는 게 지금 이게 진짜 실화인지 저는 지금도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 우파의 뭐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자유 우파의 체제가 지켜지도록 우리가 정신 마음가짐이라도 조금 다르게 무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